그러면 이제 33페이지 2번 문제 봅니다.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계속성이 계속할 의사가 좀 있으면서 한 번 하고 난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내야지 이건 업무 아니에요. 근데 운전은 어떻게 해? 운전면허 따면 계속 운전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딴 다음에 차 딱 뽑아가지고 첫날 사고 냈다. 그때 과실 아니면 업무상 과실? 계속할 의사. 업무상 과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 업무상 과실 업무는 생명 신체에 위험성을 줄 수 있는 업무라는 거. 그거. 가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의미 있어요. 계속적. 그런 종사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또 뒤에 보니까 두지 뒤에 위험성이란 말 나왔죠. 키워드가 잘 잡혀 있네요. 그래서 또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라 한다. 업무도 포함된다.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계속적, 그 다음에 위험성. 그 두 개가 키워드고 포인트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번은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구치소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교도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교도관 중에서도 이제 야간에 당직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내에서도 이제 그 질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뭐 위중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그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빨리 뭐 119를 부르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막 피도 토하고 이런데도 이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하는 바람에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교도관도 타인의 생명신체에 주의를 해야 하는 업무로 봤던 거죠. 그래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고요. 다음에 사법시험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거는 좀 딴 시험에서 잘 안 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지문이고 답은 간단해요. 음식 배달한다고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좀 배달 그쪽이 굉장히 좀 활성화됐죠, 우리나라가. 근데 여튼 이제 그 식당 문을 열다가 뭐 뒤에 지나가던 사람 발뒤꿈치를 문으로 찍은 거예요. 좀 다쳤겠죠. 그때 이게 문을 여는 것이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무죄는 아니야. 과실치상이지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과실치상입니다. 이런 정도는. 다음 3번은 건물 소유자의 주유 의무. 자, 먼저 이거부터. 임대 사업이란 말 있죠. 그래서 왜 그 월세 받고 그러는 이제 뭐 원룸 건물이나 뭐 등등등 또 이제 그런 데서 근데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이 타인의 생명 신체에 일단 위험을 주는 업무인가부터 따져보는 거야. 어떨까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이 생명 신체 위험성을 주는 업무다? X. 그게 원칙이고 그걸 깔고 봅니다. 이제. 가번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네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람이 뭐 소방이나 이런 쪽에 잘 알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은 임대사업은 위험한 업무는 아니에요. 저도 노후 대비로 생각하는 것은 좀 이제 그 임대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대비의 목표인데 왜냐하면 나이 뭐 한 7, 80대에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요.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냥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쭉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나중엔 좀 다리 좀 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체력상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강사라는 직업이 이게 육체적인 부하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직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시간 서서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 쉬운 거 아니겠죠. 칼로리 소모도 크고 그래서 가끔 요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좋아하는 선배 한 분께서도 강의하시다가 댁에 돌아가셔서 책 쓰다가 이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충격받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중개사 쪽에서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서 뭐 이게 좀 저도 노후 대비해야 될 그런 적인 거지 아주 오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좀 저 쓰러지면 너 심폐소생할 줄 알지? 운동도 몰라? 운동했는데도 하여튼 이제 아는 분들 와서 심폐소생 잘해.
진도는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가면 안 되겠지? 나번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설치되어 보통 전기 배선이 이렇게 이제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어요. 눈에 잘 안 띄죠. 예. 그랬을 때 또 그런 전기 배선이 건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 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는 이제 소유자한테 인정하는 게 맞긴 맞고, 요것은 이제 누구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한 거냐면 임차인은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의무가 없고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 얘는 좀 조심해주고. 그다음에 다번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되어서 위에랑 비슷하네요. 건물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나, 그 전기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다. 이거 특이하다. 임차인이 지금 자기가 그 건물 내부에 전기선을 깔은 거야. 임차인도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여부를 잘못된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화재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다번은요 같은 취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칙은 전기 배선 잘못됐을 때 소유자에게 업무상 과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특별한 경우 자기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라번은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 각 층을 임대한 갑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전면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아크릴은 뭐 투명 플라스틱 같은 거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왜 위험하게, 보통 우리가 건물 그 계단은 저 내부에 있잖아요. 여기처럼. 요건 뭐 그렇게 뭐 추락사거나 이럴 위험은 거의 없죠. 근데 그 가끔 이제 보면은 건물 외부에 계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액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막 이제 추적하고 막 이런, 그걸 떠올리세요. 그랬을 때 안전바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거기서 벽면에 기댔다가 떨어져서 추락상 죽진 않았고 다행히. 이때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이때는 단순 과실치상으로. 그래서 라번이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 이런 거는 이제 없고, 그리고 나번다번처럼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것도 업무상 과실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과실 정도로 소유자가 이제 과실이 있고 전기 배선. 근데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설치해서 알고 있을 때는 임차인한테 주의 의무가 있고 이런 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 학원 건물인데요. 여기처럼 이제 학원 건물인데 서예 학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기 배선의 잘못으로 화재가 나면서 거기 학원생들이 나오다가 이제 다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업무상 과실 이런 책임을 이제 부정하는, 업무상은 아니다. 왜냐면 임대업이나 또 학원 운영하는 이런 것이 생명시체 위험성을 주는 업무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단순 과실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4번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좀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보십시다. 가번. 이건 뭐냐면 트럭하고 버스, 가번은 트럭하고 버스를 오토바이 그 사이를 무리하게 좀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를 운전자를 위해서 버스나 트럭이 그거를 걔를 먼저 보내줄 의무는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근데 있다? 그런 주의 의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얘는 자주 나왔던 거예요. 여러 시험에서. 4번.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요거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사실 차 속력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그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야간에 진짜 주간보다는 빨리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올 때나 내려갈 때나 빠른데 무서워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뭐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이 고속버스 기사가 이제 이 야간에 하다가 이제 계속 또 고속도로는 이제 뭐 쭉 직진하다 보니까 지루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는 거를 갖다 뒤에 승객이 발견하고 깨워가지고 사고 면한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야간 속력을 보통 빨리 내는데 판례는 야간일 땐 서행하라는 게 판례예요. 그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은 것을 우리 군대에서 악천후라고 부르죠. 비, 눈 또는 안개, 또 빙판, 그럴 때는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출 만큼만 속력을 내라는 거기 판례 태도란 거 알아두고, 나번. 근데 이제 사실은 저기 악천후일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보통 서행해요. 근데 야간 그걸 잘 안 지키지. 야간에 서행하라는 거는. 그죠? 나번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 와, 무섭습니다.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 차량이 갑자기 갑의 차선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미끄러졌겠지, 이것도. 갑이 A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 차량과 충돌하여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비가 오는데 딴 차가 쭉 내 차선 들어오니까 당연히 피하게 되겠지? 그러다 또 빗길이가 미끄러져서 반대편으로 갔다 넘어갔구나. 그래서 B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갑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인정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지문?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유감인데, 이때 서행을 안 한 거예요. 비 오고 미끄러운데. 요거는 원문을 좀 제대로 길게 줬으면 쉬운데, 네,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속력 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이시죠? 해설의 밑줄친데 보시면. 찾습니까? 속도를 줄이고, 예.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가 주택 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저기 누워 있었어요. 술 취해서 자고 있었는지. 근데 여튼간에 거기서 역과했다는 말이, 바퀴로 역과란 말이 셋째 줄에 나오죠. 근데 요거는 쉬워요. 역과란 말이 나온 사건이 한 4-5개가 되는데 죄명이 공합계 다 똑같았어요. 역과는 이제 사람을 이제 깔고 넘어가는 얘기하는 거고, 다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되었으니까 이거로 이제 카페 닉네임도 역과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고요. 그걸 또 딴 사람이 있으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닉네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과실 치사가 됐다는 얘기는 과실도 인정된,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 거고, 또 요 사이에는 뭐도 인정된 거냐면 인과관계도 인정된 거예요. 과실하고 그 결과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죄가 돼버려, 이게. 과실에 인과관계 없으면 그거를 다시 말하면 과실이 미수가 돼버리거든요. 인과관계 없으면. 그 과실이 미수가 되면 이제 무죄까지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공합계도 다 아직까지 다 이렇게 업무상과실사가 됐으니까 요거는 암기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의무가 없었다, OX, X. 이게 죄가 됐잖아. 그럼 주의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 X. 인과관계 있으니까 업무상과실사가 된 거거든. 네, 그런 식으로 역과 업무상과실사.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역과인데 업무상 주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다. 땡. 틀렸죠. 그다음에 라번.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혀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서 돌진하여, 지금 수십 명이 좀 브레이크 고장 났으면 이제 사상에 죽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보다 인도가 좀 넓으니까 거기다 마찰시키려고 한 거야. 승용차 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면한 적이 있거든. 근데 버스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바퀴가 커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일단 유죄 무죄 중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는 이제 인도에 부딪혀가지고 멈추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 버렸다. 무죄를 줬어요. 네.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불가항력 이런 정도를 이제 인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고 업무상과실사가 안 됐어요. 마번.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해서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바짝 붙어가면 운전할 때 보통 그러더라고. 바로 앞차를 보지 말고 앞에를 보는 게 안전하다고. 왜냐면 거기가 딱 급하게 밟으면 뒤에도 멈추고 얘도 멈춰야 되는데 바로 앞차만 보면 우리나라가 왜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거리 확보를 하기 좀 힘들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제 좀 시야를 멀리 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시야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관계상 앞차의 어떤 돌발적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해서라도 자기 차량의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솔직히. 그 다음에 좌우를 잘 살펴서, 좀 이제 운전자는 항상 이제 그 전후방 좌우 잘 봐야 되죠. 그럴 의무가 있다. 이건 뭐 이제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서울에서 특히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게, 안전거리 확보하면 또 차 끼어들어요. 그럼 뭐 뒤로 갈 수는 없잖아.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거와 관련된 거 미리 예습시킬게. 안전거리와 관련돼가지고 보복 운전, 교통방해, 치사 사건이 있거든요.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내 차를 다른 차가 이제 급추하라는 거야. 운전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그 예상치 못하게 끼어들면 놀래죠. 좀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깜짝 놀라고 열받는다고. 운전하면 보통 욕 안 하던 사람도 막 욕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열받은 거야. 얘도 성깔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 이 새끼 봐라. 자기도 이제 쫙 가서 그 끼어든 다음에 멈춰버린 거야, 그냥 앞에서 차를 빡. 그럼 뒤에 그 연쇄 추돌이 일어난 거지. 충돌하고 추돌이 다른 거 아시죠? 충돌은 이제 그 서로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고, 추돌은 뒤에서 미는 거야. 밀추자, 밀추. 연쇄 추돌이 일어났어. 다다다다다닥. 왜? 안전거리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교통방해 치사라는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부상 입은 사람한테는 치상 이렇게 가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이 그 피고인, 그래서 이제 그 피고인의 어떤 변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치사는 좀 빼달라. 왜냐하면 이제 좀 앞에 맨 앞에 그 뒤따라오던 차 부딪힌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뒤에 차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한 거니까 인과관계를 좀 부정해달라고 그랬는데, 판례는 그냥 인과관계 인정하더라고. 근데 인정한 이유가, 이 정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거리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있어서 교통방해 치사 또는 치상 이런 것이 된다라는 판례가 뒤에 나와요. 그때도 이제 안전거리 관련된. 나는 운전 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 그저 택시 탈 때도 앞에 가급적 안 타거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좀 무섭더라고. 그 속도감 이런 거나. 그래서 제가 좀 항상 뒷좌석에 앉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강의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뭐냐면 서울에서는 그렇게 속력을 막 낼 수 있는 데가 흔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KTX 타고 여기서 부산역인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학원까지 가는데도 택시를 타야 되거든. 근데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도 어느 정도냐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때 나는 이제 이 택시 같은 거 탈 때 앞에 그 속도감 느끼는 게 싫어가지고 뒤에서 보통 이제 휴대폰을 보고 이제 가요. 근데 그 앞에 그 택시사분한테 죄송한데 좀 너무 빨리 달리셔가지고 속이 좀 울렁거린다. 그러니까 좀 속력 좀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더라 했더니, 그거 휴대폰 보아서 그런 거라고. 정말 급하시더라고요. 네, 무서웠어요. 다음에 5번. 다음은 이제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뭐 등등 OX. 가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운전은 그 업무, 위험성 있는 업무잖아요. 골프카트는 일단 이제 일반 차량과 달리 이제 오픈카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뒤에 탄 승객들이 또 안전손잡이도 잡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채 또 커브길에서 빨리 달리면 이제 원심력이란 말 알지? 우리 그 초등학교나 아마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양동이에 일단 물로 그렇게 막 돌리면 이게 흐르지 않잖아. 그게 원심력이거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라 사람들이 되게 원심력 때문에 다 튕겨나간 거야. 우당탕 황탕 막 또 이제 커브길이고 또 이 비탈길에서 많이 다쳤지. 죄명 다쳤어.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됐던
골프카트 사건.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골프 판례가 하나 더 있으니 그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골프공을 초짜가 치다가 뒤로 날려가지고 뒤에 경기 보조원, 보통 캐디라고 부르는 사람의 눈탱이를 밤탱이 만든 사건이 있더라. 그때는 죄명 업무상은 아니고 과실치상이 됐고요. 요거는 운전 때문에 업무상이 된 겁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칼국수집 사건이라 그래서 두 명이 술을 먹고 이제 한 사람이 야 우리 저 해장으로 칼국수 저기 잘하는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찾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저 횡단하는 상황인데 술 취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거의 그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그 찾길 건너다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을 차가 이제 치여가지고 이제 사망했을 때 이 끌고 가던 사람한테 죄책을 물어야 되거든. 근데 고의로 죽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실 치사 그러니까 주의 의무가 있다 나오니까 여기서 차량 통행 여부나 이런 것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의 의무가 없다면 무죄인데 아니에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 치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책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차길 건널 때 내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되게 조심하고 겁내는 걸 볼 거야. 전 신호도 안 믿어요. 녹색등이다? 항상 경계하면서 갑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TV나 이런 거 키우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나만 손해잖아, 죽으면. 그래서 절대 저는 신호만 보고 건너지 않아요. 사주 경계하면서 갑니다. 그게 안전하고. 여러분들 사람 승용차 자기 눈앞에서 직접 치는 거 본 사람 없군요. 저는 봤어요. 진짜 날아가요 사람이. 나중에 그것도 이제 실내 원칙이라고 좀 총론은 아니면 여기서 나올지 이제 총론에서 나올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가 본 장면하고 판례에 나오는 장면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 도로가 있고요.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버스 정류장하고 횡단보도는 좀 떨고 노는 게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근데 거의 붙어 있잖아. 보면은 횡단보도랑 그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이제 여기 딱 서 있는 거야. 승객이 내리죠. 근데 여기가 빨간 신호등이었거든요. 또 적색 신호등. 그럼 사람 건너면 안 되지. 근데 고등학생 3명이 뛰어서 그냥 건너더라고. 빨간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2명은 무사히 건너는데 맨 뒤에 한 명이 여기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쳤어. 나는 여기 서 있었고. 나는 빨간불이니까 안 건넜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애들은 좀 아직 사리분별력? 쉽게 해서 개념이 잘 없으니까 쳤는데요. 한 이만큼 날아가더라고. 공 야구 배트로 친 것처럼. 근데 본능적으로 나는 일로 뛰어가게 되더라고. 얘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그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승용차는 좀 과속은 과속이었는데요. 쭉 진행도 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얘 떨어져 있는 얘를 봤거든. 어렸을 때 경기도 과천이 제 고향인데 그때 시골이었어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먹을 게 좀 없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가 그 부탁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민간요법인데 딸이 소아마비라고 알죠. 거기라 개구리 뒷다리가 좋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잡으면 돈을 줬어요. 그래서 개구리 사냥을 다닌 거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 잡는 방법이 이제 풀 있는데 거기 강아지 풀인가 해서 끝에 조금 강아지 풀 끝에 볼슬볼슬한 털뭉치처럼 된 거 좀 남기고 그거로 낚시하면 개구리가 이렇게 혀로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고 그걸 잡은 다음에 이제 도망가니까 하늘 막 돌린 다음에 땅바닥에 있는 힘껏 딱 내리쳐버리면 부르르 떨다가 이제 죽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라면 못해 난.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냥 개념 없어서 죽였는데 지금 살생 진짜 안 하거든 잘. 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건 죽습니다. 일단 신경계통에 완전히 훼손이 온 거거든. 뇌나 이런데. 와 무섭더라. 근데 이때 운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죄 무죄 중에
무죄입니다. 요거는 이제 버스의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 데다가 이제 자기는 신호를 믿고 간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전적으로 이 빨간 신호등인데 뛰어간 이쪽 잘못이고 이걸 과실해서 신뢰 원칙이라는 데서 사람을 차로 치더라도 무죄가 되는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6교 밑에 빨간 오자. 나중에 외울 거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연달아 일주일 만에 일단 2건이 있어서 요거 전에가 어떤 거냐면 원래 이쪽에 독서실이 있었고 군제대하고 이제 공부하는 독서실이 있었고 여기 이제 저희 집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도로도 하나 있고 요 도로예요. 여길 또 지나가면 산업도로가 있어요. 거긴 좀 속력이 좀 빠르게 다니고 트럭이 많이 다녀. 근데 일주일 전에 어떤 걸 봤냐면 이번엔 여기 중앙선 이쪽 중앙선 같은 데서 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청년 가장이거든. 부모님 일찍 돌아가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그만 왜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동생 2명을 학교 보내고 있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았고 난 군대 같이 됐으니까 한 22살, 23살? 나보다 좀 나이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승용차가 얘를 쳤구나. 쓰러졌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또 머리를 갖다가 퍽 하고 깨면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뇌가 막 흘러나와 있어. 그래서 이 장면이 자꾸 연상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간 거거든. 이렇게 일주일 뒤에 또 봤어. 희한하죠. 그때 이제 그때 철학적인 고민, 또 종교적인 고민이 들더라고. 야,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한동안 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럼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제 많은 사람을 또 학살하고 막 이런. 지금은 뭐 지금 많이 학살하는 게 푸틴 뭐 이런 애들은 좀 안 들어가고 왜 이런 사람 들어가면서 막 이제 신에 대한 원망도 막 생기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2개 다 판례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진짜 형법 강야라고 그런지 몰라도 어떤 판례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번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갑이 무면허네. 친구 의뢰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서 잠시 의뢰 승용차를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무단으로 몰고 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 무면허 운전도 되고 일단은 면허가 없으니까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실질적 경합법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도 실질적 경합 관계에 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심하네. 왜냐하면 총론 죄수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총론 죄수론을. 그래서 왜 한 개 행위로 수재를 만들면은 이것을 갖다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고 한 개 행위로 여러 개 죄를 만들면 근데 행위 수하고 죄 수가 똑같으면은 2개 행위로 2개의 죄를, 3개 행위로 3개의 죄를 이런 식으로 4개 행위로 4개의 죄를 이런 경우는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불러요. 실체적 경합은 줄여서 그냥 경합범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상상적 경합은 판례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말을 꼭 써줘요. 근데 판례가 경합범 그러면 실체적 경합이구나. 행위수가 죄수가 똑같은 거. 그래서 뭐 이제 어렵지 않죠. 수류탄 한 발 던져서 10명 죽였다. 그다음에 요거는 유명한 판례 있죠. 경찰관이 처자식 자고 있는 처자식 머리에 권총 한 발씩 쏴서 죽인 거. 3개 행위로 3개의 살인죄. 실체적 경합범. 그럼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하고 그 셋째 줄에 거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밑줄 치고 운전하자마자 바로 쳤을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쳤겠지. 그러면 운전한 행위, 그 다음에 사람 친 행위 2개 행위잖아. 그리고 또 죄는 2개가 나오고 뭐야 이건? 실질적 경합.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하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 불법 사용이라는 것은 승낙 없이 남의 차를 좀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게 뭐야? 운전하는 거거든. 그때 이제 이런 면허가 없으니까 바로 무면허 운전되고 자동차 불법 사용이 되고 운전한 한 개 행위로 뭐야? 한 개 행위로 2개 죄. 상상적 경합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심자는 몰라도 되고 여기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6번. 다음은 이제 의사의 과실, 의료사고네요. 역시 보통 업무상 과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 의료과학 사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여기 중요합니다. 같은 업무, 즉 같은 직업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 맞죠? 예, 통상의 주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나번. 요게 이제 객관설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 동종 직업의 평균. 나번.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했다면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얘기는 뭐야? 합리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 합리적인 사정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합리적으로 했다면 얘기잖아. 의역하면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의료 행위하는데 합리적으로 했다 이거잖아. 당연히 무죄가 돼야지. 다번. A병원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분만 후 1시간이 경과 시 이견되는 환자의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여기 일단 끝. 뭐가 끝났냐? 잘했어? 잘못했어? 봐봐. 저기 뭐야. 환자의 대량 출혈 증상을 1시간 동안 지나가지고 발견하지 못했다. 1시간 지났는데도 문제가 있죠. 보통 이제 제왕절개 하고 나서 그 회복실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거든. 간호사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 안 멈춰. 보통은 이제 피가 멈춰야 되거든. 공기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수혈과 비병원들이 전원을 지체했는데 이것도 잘못했네. 지금 이제 수혈도 좀 늦게 하고 있고 과다 출혈이 되는데 또 만약에 자기네 병원에 그 혈액형이 없어. 그럼 그 혈액이 있는 딴 병원으로 빨리 전원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체했다.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걸 늦게 한 거잖아. 환자가 이제 B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A병원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받지 못한 B병원 의사가 긴급성 판단을 거쳐서, 왜냐면 이제 B병원 의사는 응급 상황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먼저 병원이 그것도 잘못한 거야. 지금 이거는 급합니다. 지금 벌써 과다 출혈이 1시간 이상 지속됐어요. 그럼 얘들도 빨리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얘기도 안 해주고. B병원 잘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먼저 A병원 잘못한 거고, 사망한 경우에. 그래서 조기 발견을 못하고 수혈을 갖다 지체한 또 과실과 또 그 사람의 과실 때문에 죽은 것도 맞지. 그게 뭐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과실사가 돼야 될 사례네요. 길죠, 지문이. 근데 오히려는요, 판례 지문이 길 때 사실은 잘 안 틀려요. 왜냐면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판례가. 지금 뭐 지체했다, 설명도 안 했고, 막 벌써 비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유죄를 간다는 얘기지. 짧을 때가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거는 출제원이 너무 줄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가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서너 줄 이상일 때는 그 뉘앙스로도 몰라도 맞출 수도 있다. 그 판례의 뉘앙스는 알지. 그걸 잘 캐치하면. 라버는 슬픕니다. 이게 백혈병이 보통 혈액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퀴즈 하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그 암이라는 것이 안 생기는 그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이건 상식 테스트. 심장이에요. 별의별 때 뼈에도 암이 생깁니다. 암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일정한 체세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자기가 소멸되는 걸 거부하는 반역자예요. 지가 무한증식해요. 소멸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건데 혈액에도 생기거든. 그게 백혈병이야. 혈액암. 근데 희한하게 백혈병은 애들이 많이 걸려. 신생아, 어린애들이. 더 슬프게도. 근데 이제 5세 어립니다. 5살짜리. 그 어린 것이 또 여자아이였거든요. 백혈병 환자 항암 치료를 위해서 쇄골이 여기죠. 요 쇄골 미인인가 그런 말도 있던데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뼈가 많이 드러나면 미인인 건지, 하여튼 뭐 쇄골 미인이라는 말도 있긴 쓰던데요. 요것도 알죠, 이거. 여기 약해요. 그래서 이제 잘 부러지는 위치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정맥에다가 중심 정맥도관이라는 게 튜브를 꽂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튜브를 꽂으려고 하니까 주사바늘로 찌르는데, 여기서 이제 역시 또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가 왜 이걸 갖다가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지 그 힌트를 잘 안 주고 있는데요.
10여 차례 막 찔렀다. 되게 잘못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쇼크로 죽었어요. 엄성화씨 인정된다니까 이게 틀렸는데 결론은 이제 보통 제가 쇄골화 정맥 무죄 사건이라고도 부르면 되는데요. 스토리 그게 있어요. 판결 이렇게 한 이유가 자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5살짜리면 혈관도 작을 거 아니야 이게 가늘고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찔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이제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야 뭐 이제 그 혈관 이렇게 보면 이제 툭툭 치고 이렇게 쪼이면 이게 보이잖아. 애들은 그게 너무 얇고 가늘고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고 또 수술 안 할 수도 없고 뭐 등등 그런 사유로 해서 무죄를 해준 사건이에요. 쇄골화 정맥 무죄 사건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딱 하니까 결국은 이 판례를 스토리를 알고 있느냐를 얘가 문제 푸는데 핵심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판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물론 쇄골화 정맥 무죄 이렇게 결론을 암기도 시키지만도 왜 그런지 공감이 돼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판결 이유를 좀 모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좀 틀리기 좋죠. 10방이나 쑤셨어? 나쁜 새끼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 어린 것. 혈관이 너무 눈에 띄질 않아서. 마번은 이제 봉침이란 말이 나오는데 벌침이에요. 양봉. 벌을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봉침. 근데 이거는 벌침 왜 한의원에서 맞는다는 거 알죠? 그게 일반 침보다 뭐 효과가 좀 좋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아직 맞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동양 사람은 벌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근데 백인들은 벌 알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꿀벌에 여러 방 쏘여봤거든요. 천만에요. 맨 처음 쏘여봤던 거는 효심 때문에 나이 효심 때문에 쏘인 거 혹시 기억나요? 이게 제가 중1, 그다음에 내 동생이 초등학생일 때 우연히 이제 제가 경기도 과천이 고향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뒤에 관악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이제 관악산에 가까운 데라 그때 이제 동생하고 이제 산을 갔다가 거닐다가 한 나무에서 꿀벌이 자꾸 나오네요. 저는 알았어요. 이게 벌집이 있구나. 벌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꿀이 있겠다. 동생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꿀을 따가지고 갖다 드리자 했더니 동생도 이제 모험심이 있어요. 걔는 또. 그럽시다 형. 좋아 형.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중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집에 가서 옷을 잔뜩 껴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꾀를 넣냐면 저기 쌀 그 푸대 중에 정부미 그 비닐같이 돼 있는 거 좀 두꺼운 거 그거를 이제 입었어요. 딱 졸라매고 눈구멍 뚫고 손에는 다시 당연히 장갑을 잔뜩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 공구함에 있는 도끼를 들고 왔고 그다음에 동생은 이제 화염방사기 역할을 하려고 F킬라에다 라이터를 자 갑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제 그 도끼로 거기 딱 나무를 쳤죠. 벌들이 쫙 날아옵니다. 그때 동생은 이제 화염방사기 알죠? F킬라에다 라이터 하면 어렸을 때 그거 해봤지? 화염방사기 되니까 그걸 공격하고. 근데 이 쏠라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옷도 두껍게 입고 이제 정부미 이거 푸대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눈만 나오고 있으니까 안 쏘이죠. 근데 꿀벌이 지능이 좋다는 거 알았어요. 야, 이 야근 놈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놈들이 눈 뚫린 걸 알고 여기로 들어와서 쏘더라고. 그래도 참았어 저는. 왜?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그 달콤한 꿀을 드리겠다는 일념하에 참고 씨발 하는 데까지 오자. 근데 진짜 이 꿀벌이 또 머리가 좋은 게 여왕벌이 크다는 거 알죠? 일반 벌보다 등치가 굉장히 커요. 나중에 얘가 진지 포기하고 딱 날아오더라고. 다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항복하고 서렌 친 다음에 이제 저기 멀티디로 갔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무를 이제 중1 때였는데 도끼로 부셔가지고 했더니 역시 벌집이 여러 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채집해서 집에 가져왔더니 얼굴은 이렇게 돼 있지만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에 또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꿀 짜가지고 이제 드시고 했었어요. 맞을만해요 꿀벌은. 또 군대에서도 쏘여받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백인들은 그 벌의 아나팔릭시스나 이런 전문 의학 용어인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꿀벌에 쏘여도. 왜냐면 이제 기도 이런 게 부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죽고 쇼크로 죽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는 별로 그 사람 드물어. 또 하나 얘기할게. 말벌에 쏘여본 사람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지? 요건 또 어떻게 쏘였냐면 이제
때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현대건설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중장비 좀 중고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싹 사다가 현대의 하청업체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비들을 놔야 되니까 과천에서 잠깐 이사를 나갔어요. 의왕이라고. 그때 의왕이 지금은 도시지만 그때는 거의 더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두축이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이 엄청 넓어요. 근데 이게 중장비들을 갖다 겨울에 어떻게 다 포장 이렇게 덮어놓지 막. 예. 그러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내일 새벽에 일찍 차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밤에, 그것도 밤 늦게 껌껌한데 나보고 지현아 가서 제가 포장을 갖다 좀 벗겨놔서 저 아침에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 좀 그 새벽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달빛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생각 없이 포장 그 묶여있던 거를 풀고 딱 여는 순간에 내 느낌 여기 껌껌해요. 누가 숨어서 뜨거운 그 열에 달군 불에 달군 쇠 조각이나 칼로 내 허벅지를 쑤셨어요. 내 생각에는 씨발 뭐야 딱 그때 킥복싱 뭐 한참 할 때 그러니까 뭐 갔더니 달빛에 딱 그 떠오르는 말벌이 보입니다. 그때 이 통증은요 아까 설명했듯이 뜨거운 불에 달군 쇠로 쑤시는 거야 그냥. 정말 아픕니다. 이건 꿀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러다 하더니 한 방 더 쏘이고 좆됐다. 잘못됐다 이거는. 좆됐다 이러면서 그냥 뒤돌아서 태어나서 진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두 방 쏘이고 끝났는데 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 뭐 금방 부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병원 가라고 그러는데 난 또 병원 안 가고 된장 갖다 달라고. 된장에 또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가지고 벌독 중화하는데 효과 있다는 걸 설정을 알았거든. 그래서 된장 쳐바른 다음에 랩으로 싸가지고 이제 그 버텼는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허벅지에. 다릅니다. 근데 말벌은 알죠? 뭐 말벌 벌초하다가 말벌 땅벌에 쏘이면 막 죽고 그런 거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 방 쏘이면 죽죠. 급소 같은 거 맞으면 갈 건데 꿀벌은 괜찮은데 하여튼 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더라. 자, 이 사건은 그래서 봉침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의원에서 이제 그 한 뭐 10여일 전에도 봉침, 벌침을 맞았던 경험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원래 그래서 벌침 놀래면 이제 아까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안 했어, 한의사가. 요건 과실이야. 근데 그 문진 말로 물어봤더니 열흘 전인가 12일 전에도 봉침 맞고 효과 좋았다라고 해서 그래 알러지가 없구나 하고 놨는데 쓰러진 거야. 아나팔리시스 이거 쇼크로. 근데 생각해 보자. 그 체질이 한 10여일 만에 벌침에 대한 알러지가 없던 사람이 있는 거로 바뀐다는 건요. 미스테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도 없어서 결국은 이제 테스트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인데 인과관계 없으면 미수고 과실의 미수는 우리나라 무죄거든요. 그건 외워버려서 바로 과실의 미수는 일단 무죄 외워버리세요. 그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건. 이제 끝에 보니까 뭐 쭉 스토리 나오면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땡! 틀렸습니다. 이게 이른바 봉침 무죄 사건. 벌써 43분 됐네요. 잠깐 이제 또 쉬었다가 또 우리 또 애국자분들은 옥상 올라갑니다. 애국타임을 해야죠.